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.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나올 때는 되려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시장의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되려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요. 간밤 여러 개 지표들과 함께 또 관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었죠.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확인해볼 부분은 고용 쪽의 데이터와 그리고 이 서비스 PMI가 되겠습니다. 이 서비스 쪽 PMI 이번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수치가 53.5로 확인이 됐죠. 이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고요. 직전 월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현재 서비스업이 지속적인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. 이 서비스업 신규 주문 지수는 51.3에서 52.2로 상승을 했고 투입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지수는 60.4에서 62.6으로 뛰었는데요. 이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. 또 앞서 발표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공장 원자재 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. 공급망 차질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모습이죠. 공급업체 납품 지수가 53에서 53.4를 기록을 했는데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. 현재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강세보다는 관세 정책으로 이 공급망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서비스업 자체는 확장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들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인 노동 쪽의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2월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7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1월 대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악화가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. 이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고용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데 더욱더 힘을 실어줄 데이터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용 데이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해당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죠. 자, 그런 가운데 연준의 속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베이지북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. 관세라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일단 미국 안에서 지역별로 이 경제가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시면 총 12개 지역 중에 6곳은 경제 활동의 변화가 없었고 4곳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2곳은 소폭 위축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또 연준은 보고서를 통해서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필수재 수요는 아직까지 견조하지만 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량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. 한마디로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을 시사하는 대목이 되겠고요. 또 고용시장 쪽에서도 둔화 조짐이 포착이 됐습니다. 이 4개 지역에서는 고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7개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1개 지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. 특히 제조업과 IT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헬스케어나 금융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또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예상하면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이런 부분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.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총 49번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. 이는 직전 1월보다도 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.
일단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8일에서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일단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음이 시사가 되는 가운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경우 오히려 연준이 2차례에서 3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와 해당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 부분을 놓고 한 달 관세 유예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업종 중에 하나로 자동차 산업이 꼽혔던 만큼 이번 이 부분을 놓고는 한 달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주겠다,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.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체결한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협정을 언급하면서 이 해당 협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관세 면제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만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여전히 발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일단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달간 관세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.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이나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해당 소식 이후에 GM이나 포드 등의 주가는 5%에서 7%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동차 업체 대표들은 통화에서 투자 증대 방침을 밝혔고요. 관세나 환경 정책과 확실성을 희망했다라는 내용을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은 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경감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일단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한 달 유예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산업군도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면제가 될 수 있을지 해당 소식 들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2%대였지만 최근 워낙 하락세가 깊어졌다 보니까 반가운 반등이었는데요. 이 인도에 드디어 진출하는 것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미 지난달에 인도에 쇼룸을 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인도 뭄바이에 첫 쇼룸을 열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. 한마디로 인도에 차량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해당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월 16일부터 5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. 이 규모 같은 경우는 농구 코트 크기인 약 4,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이미 지난 2월부터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뉴델리나 뭄바이 이런 곳에 전시장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임대 계약 소식이 확실시되면서 인도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.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도의 나렌드라 모리 총리와 함께 한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죠. 그 이후 인도를 향한 이 시장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나 유럽 다른 기존 국가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테슬라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죠.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비트코인 추가적인 급등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9만 달러 선을 지켜주는 모습은 나오긴 했습니다. 어제 있었던 상하원 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나 크립토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으로도 안겨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3월 7일 열리는 크립토 서밋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이 앞으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 긴축 자산으로 어떻게 담아갈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해당 방안을 놓고 크립토 서밋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일단 3월 7일에 열리는 서밋을 함께 기다려 보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간밤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.